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오늘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플러스 3%, 리비아는 플러스 0.89%, 루시드는 4.34% 상승했고요. 현재 종가는 7.7달러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0.26% 하락한 7.6불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하루 동안 저점 7.27달러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장 후반에는 7.65에서 7.7달러 이 가격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거래량을 보면 약 969만 주, 평균 거래량은 약 1920만 주입니다. 즉,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앞두고 대형 기관들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만약 실적이 좋다면 내일부터 거래량이 평균의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판매 대수가 좋은 숫자로 다가오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4%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에서는 이미 판매 부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루시드가 역대 가장 강력한 할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7월 미국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72개월 무이자, 최대 1만 6천 달러 수준의 할인, 그리고 역대급 프로모션까지 진행했는데도 판매량은 고작 860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 숫자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루시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포인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7월 미국 판매량은 860대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5.7% 감소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3.4% 감소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판매 구성인데요. 그래비티 SUV는 620대가 판매되었고 전체 판매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에어세단은 240대에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미국 전역에서 약 8대 정도만 판매된 셈이겠죠. 사실상 판매 대부분을 그래비티 하나가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판매량은 평범한 조건에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루시드는 7월 동안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죠. 혜택을 보면 72개월 0% 무이자, 1만 달러 현금 크레딧, 기존 고객 3,000달러 할인, 트레이드인 3,000달러 할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약 16,000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어 역시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할인과 리스 프로모션이 함께 제공되었었죠. 즉, 살 사람이라면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회사가 할인하는 이유는 대부분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할인을 많이 했는데도 판매가 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에어 판매는 이미 몇 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비티가 성장하고 있지만 에어 감소 속도를 아직은 모두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루시드는요, 그래비티 하나가 회사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를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리비아는 4,700대를 판매했습니다.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요. 테슬라는 약 4만 2천 대를 판매했고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죠. 반면 루시드만 감소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루시드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 나와서 이 판매량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히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데이터는 미국 판매량만 집계한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루시드는 사우디, 캐나다, 유럽, 중동에서도 차량을 판매합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 계약 물량은 미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글로벌 인도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860대라는 숫자를 곧바로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8월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그래비티 재고 할인은 8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프로모션이 끝났는데도 판매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감소하는지가 실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공개 예정인 미드사이즈 SUV 코스모스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말 꼭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루시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인 칸토어 피츠제럴드가 루시드의 올해 인도량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정적인 뉴스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숫자를 하나씩 다시 한번 뜯어보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왜 월가가 전망을 낮췄는지, 그럼에도 왜 8달러 목표가를 유지했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자, 칸토어 피츠제럴드는 2026년 연간 인도량 전망을 기존 23,185대에서 22,295대로 낮췄습니다. 약 900대 정도 줄어든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목표 주가는 그대로 8달러를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내추럴을 유지했습니다. 즉, 회사가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를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루시드는 1분기에 3,093대를 인도했고요. 2분기에는 3,953대를 인도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는 7,046대입니다. 그런데 캔토어가 예상하는 22,295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무려 15,249대를 판매해야 합니다. 즉, 분기마다 7,600대를 인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질문이 있죠. 과연 지금의 루시드가 분기 판매량을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2025년에도 하반기 판매량은 상반기보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약 1.5배였죠. 그런데 칸토의 전망은 무려 2.2배 성장입니다. 이는 루시드 역사상 한 번도 달성한 적 없는 속도입니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AMP1 공장의 2교대가 중단이 됐고요. 에어 판매는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래비티가 거의 모든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가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칸터는 실적 숫자보다 오히려 CEO의 발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은 신임 CEO 실비오 나폴리 체제에서 열리는 첫 번째 실적 발표겠죠. 시장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산 목표가 나오는가? 두 번째, 구조 조정 이후 수익성 개선 전략은 무엇인가? 세 번째, 코스모스 일정은 그대로인가? 그리고 마지막, 사우디 AMP2 공장은 언제 완성되는가? 결국 실적보다 미래 로드맵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사우디의 왕자가 루시드 지분 5%를 확보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하루 만에 주가는 약 22%나 급등했죠. 칸토 역시 이 투자의 의미를 매우 크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왕자가 투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PIF가 여전히 루시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유동성도 약 47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됐죠. 즉, 당장의 자금 부족보다는 얼마나 빨리 판매를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칸타워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미드사이즈 플랫폼입니다. 코스모스, 어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모델까지 이 세 차량은 5만 달러 이하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가 구조인데요. 루시드는 이 플랫폼으로 생산 원가를 최대 7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품 수도 그래비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고요. 코스모스와 어스는 95%의 부품을 공유합니다. 이 말은 차를 많이 파는 것보다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칸타워는 2028년이면 전체 판매의 약 75%가 미드 사이즈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에서 매출 숫자보다 다음 5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생산 목표가 다시 제시되는지, 두 번째는 코스모스 출시 일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AMP2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네 번째는 구조조정 이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다섯 번째는 CEO가 언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지, 이 5가지가 앞으로 루시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번 칸토의 보고서는 겉으로 보면 인도량 전망을 낮춘 부정적인 리포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시장이 올해 숫자보다 내년과 그 이유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비티는 지금의 성장을 책임지고 코스모스는 미래의 수익성을 책임질 모델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임 CEO가 루시드의 다음 2년, 3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확인하는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의 단기 방향은 물론 중장기 투자 심리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내용들이 꼭 잘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